동해의 겨울은 눈부시게 푸릅니다. 물감으로 칠한 듯한 쪽빛 바다가 참 아름답죠. 그리고 그 푸른 바다 깊은 곳, 이게 왕돌초 박달대교입니다. 동해 어부들의 곳간인 왕돌초에서는 좋은 겁니다. 아주. 푸짐한 겨울 밥상을 책임지는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겨울의 끝자락, 동해의 겨울을 맛보러 울진으로 왔습니다. 파란 하늘과 짙푸른 바다가 맞닿은 곳, 울진의 대표적인 항구 후포항입니다. 겨울이 물러날 준비를 하는 이맘때면 후포항은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동통 살오른 대게 맛을 보기 위해서죠. 어휴, 전부 이 동네는 전부 게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밥상 찍으러 오셨어요? 오늘 한국인의 밥상.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봉화했어요. 봉화? 예. 아, 봉화에서 오셨구만. 그럼 가까운 길은 아닌데. 후포항이 가장 활기를 띠는 시간. 대게 경매가 시작됩니다. 먼저 대게를 바닥에 까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배가 위로 향하게 뒤집어 일렬로 쭉 늘어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깔아야 돼요? 이거 큰 거, 작은 거, 분할로 이렇게 순서대로 깔고. 아, 그게 몇 가지예요, 이렇게 순서되는 거? 보통 5가지, 4가지. 대게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나누는데 다리가 2개 이상 떨어지는 것은 탈락이라더군요. 중매인들이 나무판에 비밀스럽게 금액을 적으면 경매사는 하나씩 확인해 순식간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30, 240, 딱 240. 234마리, 234. 표정이 좋은 걸 보니 경매가가 괜찮게 나왔나 봅니다. 잘 만드셨어요? 네, 가격 좋아요. 기가 야물고 좋잖아요. 야물고 좋으면 값이 3,000원 차이나요. 마리가. 팔린 대게들은 이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기서 입판된 거요. 저희 요 포에서도 다 팔리고, 강구도 팔리고, 영덕도 팔리고, 포항도 팔리고, 울산도 팔리고, 내륙 지방으로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어디 이거 찌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아줌마들이 다 아줌마들이 쪄주는건. 예. 그럼 돈 줘야지. 예. 여기구만 여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천원 찌는 값을 내면 구입한 대게를 맛볼 수 있더군요. 대게 홍게. 계산치입니다. 계산치. 대게를 찔 때도 방법이 있답니다. 기회가 좋으셔. 엎어놓지 않고 뒤로 놔요. 엎어 나오면 그 안에 내장이 다 나가버린다. 아, 내장이 저쪽 여기 나무라고? 그렇지. 아, 그래요. 맞아요. 내장이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물론 다리살도 중요하지만. 밥을 그래, 비비고 내장을 섞어서 밥하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요건 또 살도 좀 글로 뜯어놓고.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 했습니다. 네. 대게를 찔 때는 어떤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대게가 머금고 있는 바닷물만으로 양념은 충분하죠. 대게는 살을 발라내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부드럽고 쫀득한 맛의 즐거움에 비하면 그 정도 수고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 대게구 뭐고 다 왕돌초를 중심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어도 거기서 나와요? 예, 문어도 생산량의 한 80% 내외 정도는 왕돌초 주변에서 다 생산이 됩니다. 아니 이거 박달 대게에다가 밥 좀 조금 더 드시게 해야 되겠네. 네. 다리살을 다 먹었으니 이제 몸통 내장에 밥을 비벼 먹을 차례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참기름과 김가루 살짝 뿌려 비빈 밥. 그 맛이 참 별미더군요. 어우 맛있네. 여기 올 때는 그렇게 데리고 내려오시죠. 네네. 어우 맛있네 고종이. 지금이 이렇게 알이 꽉 찰 때죠? 예. 언제까지 이렇게 꽉 차요? 지금 저희 아버님 때부터 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름밤 먹고는 대게 그물을 그때 투망해요. 보름밤 먹게 되면은 사리가 아주 충실하게 알이 차거든요. 대게가. 그 3월 2일 날부터 대게 축제를 한다고 그래. 그럼 그때는 아주 그냥 이 껍질이 터져나가겠네. 예. 울진 대게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올라갑니다.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 여지성남에는 울진의 특산물로 대게가 기록되어 있죠. 과거 동해안에서 잡힌 수산물은 모두 경상도 교통중심이었던 영덕으로 모였습니다. 울진 앞바다 대게의 서식지인 왕돌초에 잡힌 대게도 마찬가지였죠. 이야. 이곳 울진 앞바다 속에 굉장한 곳이 숨어 있다고 해요. 이름하여 왕돌초라고 하는데, 왕돌초 이름만 들어도 참 궁금해지죠. 모두가 잠든 컴컴한 밤, 새벽 3시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에 어선들이 하나둘 바다를 빠져나갑니다. 대게 잡는 어민들의 하루가 시작된 것이죠. 대게잡이 30년째인 오종환 씨도 출항을 준비합니다. 일찍 나가면 이제 다 나왔잖아요. 2시 30분 돼가지고. 새벽. 아니 근데 매일 그렇게 나가세요? 안 피곤하세요? 일상. 그게 일사이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옷깃을 파고드는 새벽의 겨울바람은 늘 차갑기만 합니다. 지금 왕돌초 인근으로 지금 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왕돌초에서 모든 이 여자원이 생성돼 갖고 산란도 하고 대게 산란도 하고 거기서 서식하기 때문에 그 왕돌초에서 저희들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왕돌초에서 좀 대게를 잡았습니다. 후포항에서 약 23km 떨어진 곳, 배로 1시간여 달려나가는 망망대. 그 아래 여의도의 10배에 이르는 거대한 수중암초 왕돌초가 있습니다. 바닷속 작은 산인 이곳에는 대게를 비롯해 문어, 방어 등 12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동해의 심장, 어민들의 곳간이라 불리죠. (1900년대) 초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추로는 1960년 무렵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동해의 대게 조업 대부분이 이 왕돌초 부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에서 잡은 대게들에 비해 왕돌초 대게들이 더 살이 꽉 차고 맛이 좋다는군요.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
그런데도 조업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이 홈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방류를 해줘야 돼. 그게 몇 센티미터인데요? 9cm, 각장이 9cm입니다. 9cm. 그래 지금 요거는 될까 말까 하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방류를 해줘야 된다. 어린 개뿐만 아니라 암개들도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죠. 한 척에 한두 마리 올라온다는 귀한 박달 대게가 잡혔습니다. 하나 마리 꺼내가 비교합니다. 이게 색깔이나 이게 오리지널 박달입니다. 박달. 박달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일반 대게하고? 색깔 자체가 틀리고 무게도 틀릴 뿐더러 이게 아주 이게 단단합니다. 단단해. 이게 개의 심장이거든요. 이게 누르면 대가리만은 이게 같은 박달 같은 경우는 소리 안 들어갑니다. 소리. 무게 자체도 그렇고. 속이 박달나무처럼 단단하게 차서 이름 붙였다는데요. 일반 대게의 몇 배 가격에 팔린답니다. 왕돌치는 이게 정말에서 이 난류하고 한류가 함께 이게 부딪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먹이 사슬이 엄청나게 좋답니다. 왕돌초가 우리의 곡간입니다. 곡간. 밤샘 조업으로 허기질 시간. 갓 잡은 대게 몇 마리로 아침을 준비합니다. 대게장은 밥을 비벼 먹을 때뿐만 아니라 탕을 끓일 때도 구수한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집에서 챙겨온 각종 재료를 넣고 된장 조금 풀고 대게탕을 끓입니다. 온몸을 녹이는 데에는 뜨끈한 탕만한 것이 없겠죠. 소는 한 마리를 다 먹어도 흔적이 남지 않지만 대게는 작은 놈 한 마리만 먹어도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답니다. 진한 국물의 향이 여기까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운데 고생 많이 했는데 얼른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이 한 그릇으로 얼었던 몸을 녹이고 밤샘 작업으로 쌓인 피로를 풉니다.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한 끼. 거친 바다 일을 이어나가게 하는 든든한 힘이겠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울진의 한 바닷가 마을을 거닐다가 생소한 풍경을 만났습니다. 생선처럼 대게를 말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말린 거네요? 예, 이거 말린 거. 아, 예, 말려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살을 빼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살이 들었잖아요. 이 살을 어떻게 씻?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옛날에 간식용으로도 먹고 오징어 먹듯이 예. 그래 먹고 이제 이렇게 말려가지고 또 음식을 따로 합니까? 예, 음식을 할 때 이제 거기 이어 먹으면 굉장히 달고 맛있죠. 간식으로 먹는 말린 대게라니 대게 마을에서나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맛있네요. 쪄서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왜 말려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정품에 못 들어가고, 예, 정품에 못 들어가고 이제 이제 다른 걸 다리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안 되니까 이제 이래 가지고. 아, 조금 이제 에크레스가 예. 낮은 거를 그냥 예, 말려먹고 예. 이것다가 말려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옛날에는 하도 흔하니까 내버려두니까 저절로 말렸는데 예, 씹어보니까 맛있단 말이지.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린 대게는 멸치처럼 푹 우려 육수를 내도 좋답니다. 그 육수에 끓여 먹던 오랜 전통 음식이
바로 대게국죽. 말린 대게에 쌀과 국수를 넣고 끓이는 음식이랍니다. 예, 옛날에 뭐 우리야 뭐 그 시절에 나중에 알았지만은 옛날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하고 이거는 많이 잡쌌다대요. 그 우리도 클 때도 이렇게 먹었어요. 국죽을 쏘가지고. 근데 이거 다시가 많이 나거든요. 한 번 바다에 나갔다 하면 늘 만선으로 돌아오던 과거에는 대게를 내다 파는 것이 오히려 일이었답니다. 그 옛날에 뭐 우리 시절에는 뭐 이 국죽도 많이 먹었나. 엄마 아버지들가 많이 먹었지. 옛날에는 들이 이고 또 길도 이래 안 좋았잖아요. 뭐 산저리로 좀 넘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가 팔고 오고. 그때는 시장에 가려면 하루가 걸렸잖아요. 걸어서 또 갔다가 걸어서 오고. 뭐 자기는 이 고장에서 잡았는데 팔기가 없어서 영덕을 가서 팔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덕 대게라고 소문이 났지. 원칙은 대게는 꿀찐 대게가 최고입니다. 대게 국죽에는 시래기가 들어가야 맛이 난답니다. 예, 여기서 된장이 좀 들어갑니다. 요래 조물조물해야 뭐 요래 해야 맛이가 나거든요. 옛날부터는 된장이 뭐 보약이라고. 된장에 조물조물 묻힌 시래기와 쌀 국수를 넣고 한 소끔 끓입니다. 푹 퍼지게 끓여 걸쭉하게 먹는 것이 대게 국죽의 맛이라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드리고. 맛있겠다. 온 가족이 다 배불리 먹도록 하는 음식이구만요, 이게. 네. 그 시절 대부분의 음식이 그랬듯 대게 국죽 역시 온 가족 두루두루 배부르게 해준 고마운 음식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김장을 할 때 대게를 넣는다는데요. 간단하게 배추 겉절이를 만들 때도 싱싱한 대게를 넣으면 그만이랍니다. 요거를 겉절이를 여기서 이어가지고 먹으면은 양념 게장처럼 생게장처럼 게장 양념 게장처럼 먹으면은 억수로 맛이 좋거든요. 그럼 바로바로 드시는 예, 바로바로 먹어야 돼요. 소금에 살짝 절여둔 배추에 먹기 좋게 자른 대게와 몇 가지 채소를 넣고 고춧가루 살짝 뿌려 버무립니다. 다른 곳에서 흔히 맛볼 수 없는 귀한 겉절입니다. 맛있어요. 예, 맛있는 게 많이 됐어요. 예. 아우 추운데 수고했니다. 많이 잡아왔다 왜? 물이 한만 차본다. 그렇게 추운데 뭐 애씁니다. 아니 여기 해삼도 나요? 예, 해삼만 여기 나와요. 딴 거는 없어요. 전복은 저 위에 올라가야 있고 해삼만 여기 가가 좀 잡아왔어요. 여기 우리들은 이 다른 데 가면 해삼 물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는 해삼탕이라 해. 탕이요? 해삼탕 이래지 물회 이렇게 안 하고. 음식을 식감으로 먹는다면 아마 해삼이 제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독오독 씹는 맛이 그만이죠. 해삼탕은 다른 물회나 회무침과는 달리 양념에 고추장을 넣지 않는데요. 해삼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랍니다. 여기는 해물이가 최고로 치거든. 사원에 오고 뭐 이래 오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이거 1등 저거지 뭐. 해하고 이거 해삼 그런 거는 사원에는 여기 오면은 비싸도 우리가 사가 해준다니까.
조금씩 먹어야지. 이게 이제 국죽인데 예예예. 국수죽이 아니라 그냥 국을 끓인 죽이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 여기는 대게 없으면 꼼짝 못하는 거라 다 대게니까. 그럼 여기는 다른 수입은 이 대게가 제일 큰 수입이고. 제일 큰 수입이고 그다음에 이게 제일 큰 먹거리고. 예 먹거리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문어. 문어. 예 문어. 초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약 6개월간 이루어지는 대게잡이. 이곳 사람들에겐 대게만큼 고마운 녀석도 없습니다. 국수가 조금 들어간 게 아주 괜찮네요. 이걸 옛날에 김치에다가 이 대게를 넣은 이유를 알겠네. 예. 옛날에는 팔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양을 지었다는 거지요. 네. 울진에는 물론 대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왕돌초에서부터 근해까지 울진 앞바다에선 다양한 해산물들이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게 파는 데가 아니구만. 네, 여기 대만. 생선만. 네, 생선만 하루 대만. 근데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곰치, 오징어, 가자미 등 반가운 얼굴들이 어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 손님 안 됩니다. 아니, 거긴 아니다. 이야, 여기 입을 떡 버리고 손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네. 겨울이 제철인 아귀도 보이는데요. 이곳 울진에 아귀를 닮은 또 다른 겨울바다의 명물이 있다는군요. 자, 날은 한없이 맑은데 바닷속 사정은 다른가 봅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풍랑주의보가 새벽에 해제되어 나왔는데 성난 파도는 쉽게 가라앉을 줄 모릅니다. 궂은 날씨 탓에 오랜만에 나왔더니 며칠 전 넣어둔 그물에 고기들이 제법 걸렸습니다. 엄청 크네요. 요즘 대구 많이 잡혀요? 되고요. 예. 겨울철에도 많이 잡히네요. 대구에 이어 올라온 이 녀석. 이 시기 울진 앞바다 또 다른 명물이라는 퉁수입니다. 이게 동해 퉁수입니다. 퉁수요? 네, 퉁수요. 아니 근데 아구처럼 생겼네요 이게. 네, 아구랑 비슷해요, 생김새가. 맛은 또 이게 더 제가 먹어봤을 때 더 좋은 것 같고요. 퉁수는 다른 곳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친숙한 생선입니다. 퉁수는 별로 안 비싸는데 김장철 되면 김장철. 왜요? 김장도 많이 있잖아요, 김장에. 김장이 집어넣어요 김치할 때요? 네. 그러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고. 퉁수, 대구, 가자미, 회떼기 등 다양한 어종들이 두루두루 잡혔습니다. 짬이 좋아가지고 왕돌초랑 이쪽이 분해가지고 바다 암초가 좋아가지고 고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설마 많이 잡았나? 많이 잡았어요. 네, 고생했다. 외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은 얼마 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뱃일을 도온 것이죠. 기특하고 고맙지만 엄마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큽니다. 퉁수의 맛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맑은 탕으로 먹어야 한다는데요. 큼직하게 썰어 놓은 무에 통수를 넣고 팔팔 끓이다가 으깬 애를 넣어줍니다. 이 애를 이렇게 주물러야지 이게 다 풀어지면서 시원한 맛하고 구수한 맛하고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어요. 홍어뿐 아니라 많은 생선에서 애는 인기 있는 부위죠.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지만 그 안에 시원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퉁소는 아귀처럼 매콤하게 찜으로 먹기도 합니다. 생물이라서 그냥 하면 어그러지잖아, 살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소금을 넣고 팔팔 끓이면 건져가지고 좀 식혔다가 그래 찜을 하겠습니다. 소금 넣나 여기? 찜을 할 때는 한 3일 고둑하게 말린 퉁소를 써도 좋답니다. 고추장, 간장 등으로 만든 양념장에 살짝 볶은 다음 미나리, 콩나물 등을 넣고 전분 푼 물을 불러 전분을 좀 푹 끓여주면 이렇게 넣으면 전분이 밥 반찬으로도 술안주로도 일품이라는 퉁소찜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등수도 이래갖고 지금 아버지처럼 해먹으면 맛있네. 그 살이 바라고도 바다가 있어 한평생 큰 걱정 없이 살았고 힘들어도 뱃일 덕분에 활기찬 삶을 살았습니다. 뭐든 내가 다른 건 할 줄 모르고 오늘까지 하면서 배를 타다 보니까 바다만 나가면은 모든 게 힘이가 절로 솟아오르고 집에 오면은 아파가지고 아야 해도 바다가 뭐 아픈 거 없다니까. 그래 나 힘이 한력소가 나는 거야. 이 겨울 울진 앞바다의 또 다른 주인공은 문어입니다. 이희봉 이장은 문어를 전통 방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단지를 이용한 잡이인데요. 밧줄에 단지를 주렁주렁 매달아 수심 약 20m 아래 내려놓습니다. 웅크리고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문어의 습성을 이용해 문어를 낚는 방법이죠.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요. 먹이가 없는데도요? 예, 먹이 없어도 파도가 치고 하면은 이 물 밑에 은신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신처를 찾는 것이 이게 집이라. 살고자 찾아든 문어인데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자 우르다. 문어다! 드디어 첫 번째 문어가 올라왔습니다. 꽤 작은 입구인데 어떻게 파고들었을까요? 이 꺼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야, 그야말로 왕문어입니다. 이게 울진의 항아리 문어입니다. 와 크네요. 아, 좋은 겁니다. 아주. 이게 3kg. 여기가 이런 게 값이 나와요. 이게 먹기도 좋고 문어가 3kg, 4kg짜리가 문어 제일 맛있어요. 문어는 한 마리씩 따로 보관하는데요. 야 대박 났다 이거는 완전 대박이다. 한 곳에 두면 서로 물어뜯기 때문이랍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문어에 기분이 좋습니다. 옛날부터 이 울진 문어 했거든요. 그래 하고 암식도 물론 다른 지역도 암식도 다 좋지만 여기에 물 밑에 해초
잡초라든가 뭐 먹이라든가 이 충분하게 먹으니까 맛이 많이 저는 다혜나 할아버지 문어 잡아왔어요. 할아버지 문어 잡아왔단다 가보자. 할아버지 문어 잡아왔어요. 여보세요. 아이고 예뻐요. 이쁘지? 예. 할아버지 인사하고 할아버지 인사하고 할아버지 인사하고 갑시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인사하고 빨리. 아이고 할아버지 도구 잡았네. 그치 문어 잡았지 할아버지가. 문어는 점액질이 많아 소금이나 밀가루를 넣고 빡빡 문질러 씻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삶는 방법이 중요하죠. 문어는 이렇게 예쁘게 잡으려면은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이렇게 꽁지 딱 올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삶으면 네, 너무 많이 삶으면 또 질기고 연하게 하려면 약간 삶아야 돼. 예전에는 문어 삶은 물이 약이라 해서 산모들 죽 쓰는 데도 넣고 얼렸다가 두고 먹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물 찌면은 여기가 문어가 맛있어요. 자, 이쁘다. 예, 정말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잘 삶아졌네요. 딸만 넷 낳고 시집살이 톡톡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어려운 살림이었죠. 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가 뭐 없는 사람 손들어 내가 제일 먼저 손들어. 그래 라면을 타가지고 이곳 절로 오면서 엄마 라면 타왔다고 이래고 신발 주면 한솔에서 그때 들어가서 신발 같은 것도 막 논하거든요. 신발도 타고. 하여튼 돈도 모으면 없다고 우리 아빠 아파요 이러고 손들어가. 내가 그렇게 옷 하나 이렇게 못 사줬어요. 미안해. 아니요. 어쨌거나. 엄마도 산다고 힘들었는데 뭐. 다 어렵게 이제 다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그렇게 이제 뭐 창피하고 뭐 내가 힘듭니다 하고 이제 학교에서 손을 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어렵게 컸었구나. 늘 밝았던 딸들 덕분에 힘든 시절 잘 지나왔습니다. 문어 역시 겨울철이 가장 맛이 좋을 때입니다. 삶은 문어를 먹기 좋게 썰어 이대로 초장이나 참기름에 찍어 먹어도 그만이죠. 물론 각종 채소 넣고 초장에 새콤달콤 버무리는 문어 무침도 일품입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이래. 잘 익은 김치와 함께 볶아 두루치기를 만들어도 별미랍니다. 에휴,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뭐 저갈 줄 모르고 무조건 김치 시골은 김치다 갖다가 문어 썰어갖고 여가 두루치기 해먹는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문어 잡는 집이라지만 몸값 높은 문어를 맛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죠. 대게처럼 다리가 떨어져 제값에 팔지 못할 때나 제사상 차리는 날에나 맛보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맛 좀 봐봐. 맛있나 맛 좀 봐봐. 니 한번 먼저 먹어보고. 맛있어. 먹어봐. 아 멋있어. 가자미요. 집안의 반대로 힘들게 결혼한 부부는 눈물겹게 가난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거 냉이하고 뱃일을 시작하고 처음 잡았던 그 문어를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돈을 그때 2천 얼마예요.
그걸 가지고 밀가루 한 푸대를 사주고 그때 2,000원씩 안 갔을 거예요. 그걸 미고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눈 속으로 올라가가지고 여보 밖에다 물을 턱 열어놓고 여보 밀가루 가져왔더니 집시고 펑펑 우더라고요. 여보 이제 우리 살았다. 이래가지고 그 과정이 그래가지고 그 밀가루를 수제비도 해먹고 국수도 해가지고 먹고 그래가지고 우리 살았죠. 그때는 왜 그리 어렵게 살아야 했는지 돌아보면 야속하기만 한 시절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굽이굽이 삶의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메인 메뉴입니다. 오랜만에 처가를 찾은 사돈과 사위, 출산을 앞둔 막내딸과 손주들, 대가족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울진에 오면은 다른 데 가면 쌀밥 잡아주지만은 울진에 오면은 문어가 최고야. 그러니까 문어 먹으라고. 엄청 많이 먹어야겠네. 응, 딱 많이 먹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오네. 응, 알았어. 많이 먹어. 매운탕도 하고 저 무침도 했으니까 먹고 되게 건강하게 잘나. 예. 봐가면서 뭐 키워줄만 하면 키워주고 키워줄만 하면 뭐 키워주고.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마을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준비합니다. 자, 문어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자, 이거. 아이고, 예. 세상에. 예, 고맙습니다. 잘 문어 쓰세요. 좋은 거 갖고 오셨죠? 예. 수고하십니다. 어서 있어. 예, 이거 금방 잡은 이 가재미거든요. 이거 하니까 보름 제사에 쓰시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를 잘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잡은 것 중 최상품을 골라 가져오는데 이곳 제사상에 반드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문어입니다. 되게 웃긴 게 있는데 여기다 제사 음식을 하는 여자들이나 제사를 지내는 남자들은 일주일 전부터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남의 집 가도 안 되고 딴 사람 내 집에 와도 안 되고 목욕 깨끗이 해야 되고 항상 조심을 해야 돼. 이거 제사 음식 만지는 사람도 그렇고 제사 지내는 아저씨들도 그렇고. 그만큼 정성과 간절한 마음을 다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음력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정자 위에서 제관들이 경건하게 제사상을 준비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제례 음식이 차려지고 마을의 무사 안위와 풍어를 기원하며 제사를 올립니다. 자, 가서 마다 가자. 모두 다 안전조업 하시고 날이면 날마다 이제 만선을 이루어주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머니 비나이다 비나이다. 1년 내내 그 해안 어민들의 소원인 고기 많이 잡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다들 같이 그냥 같은 사업들하고 주민들이 다 화합하고 진짜 온 동민들이 다 안전하고 건강하시고 뭐 하고자 하는 일들 다 그냥 무사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뿐입니다. 휘영청 둥근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